매주 화요일 찾아뵙는 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전세 풍기 현상. 성사 혁신지구가 12월에 첫 삽 뜬다는 소식,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대화동에 10층 건물로 신축된다는 소식, 창릉 3기 신도시 국제공모에 당선된 해양건축 김태만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행주산성 마을 주민들이 관광 상품을 직접 준비했다. 네, 이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 소식 2주 연속으로 이성호 기자님이 메인 메뉴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는 뭐죠? 네, 이번 주 소식은 전세 매물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금 전세 대란 전국적으로 난리죠. 고양시는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3일 기준으로 고양시 전세 매물 수를 확인해 봤어요. 가장 인기 있는 평수가 28평에서 32평. 이 사이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매물인데, 확인해 봤더니 고양시 전체 통틀어서 70건이 안 됩니다. 대부분 동구가 이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덕양은 굉장히 미미한데, 일산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54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건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전세 매물이 없다. 전세 가격 지수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네, 전세 가격 지수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2019년 1월 전세 가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특정 시점에서 그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확인해 봤어요. 2019년 1월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덕양구가 보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거 6월달에 보니까 106이 나왔고요. 10월달 기준 보니까 108까지 올랐어요. 네, 덕양은 굉장히 전세 지수가 높습니다. 2019년 1월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꽤 오른 상태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다. 일산은 비슷합니다. 일산 서구동구 비슷한데 100이 안 되고 있죠. 예, 작년 초에 비해서 지금 전세 가격은 약간 다운돼 있다. 하지만 추세는 오르고 있다. 지금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란 이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부동산 중개업자들 말로는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시장에 한 100건 나와야 될 물량들 중에 80~90%가 이 법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분석도 있어요. 부동산 학과 교수님 말로는 이 임대차 3법뿐만 아니고 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연쇄 상승, 보유세 중과의 부작용, 전월세를 유지하는 세입자의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대차 3법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이사를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전세 물량만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매매 물량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덕양구 원당역이 있죠. 3호선 원당역 바로 앞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국가 시범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네, 새로운 조감도가 이번에 발표됐죠. 네, 사전에서 보시는 게 이 조감도인데요.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상당히 근사하죠? 강남 빌딩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사 혁신지구 사업이 이번에 이제 건축, 교통, 경관계획 등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구체적인 그 공사 일정이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앞에 공영주차장 약 3,800평 부지에 연 건평은 3만 평 규모.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의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건물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일자리 시설, 공공행정기관,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이 다 한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위한 소형 주택도 한 220가구 정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도심 지역에 부족한 도시 인프라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시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채워질 거냐, 이거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요. 동국대학교랑 협력해서 우선 의료, 바이오 특화 창업기업 한 30여 개가 지금 입주할 계획이다 라고 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첫 삽을 떠서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완공되면 고양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어떤 핵심적인 성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물을 대화동에 10층 규모로 신축하겠다, 이런 소식인데 상당히 큰 규모예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IOC의 유일한 경기단체거든요. 그동안 고양시랑 세계 태권도 연맹이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했나봐요. 그래서 본부를 고양시로 이전을 하는데 핵심은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에 들어온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시 부지에다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10층 규모의
그리고 건축 면적은 약 14,000평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건물의 구체적인 쓰임새가 과연 뭔지, 예. 그리고 이게 고양시로 오게 되면은 고양시는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좀 취재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 취재를 저희가 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저희가 좀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가 뉴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창릉 신도시 소식입니다. 창릉 신도시가 설계됐을 때 이걸 공모로 했어요. 국제 공모에 당선된 곳이 해안건축입니다. 김태만 대표로 인터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의 도시 안에서 생산도 하고 또 머물고 또 놀고 또 자녀들도 기르고 이사가기 싫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이 공모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네,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주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작은 공원들을 여러 개 분산해서 문을 열면 공원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겠다. 큰 공원 하나만 만들 게 아니고 작은 공원을 근처에 여러 개 만들겠다? 네, 그래서 집집마다 그 녹지 테라스도 각 가정마다 정원이나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야외 테라스를 아파트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창릉천이에요. 그래서 창릉천과 연결된 9개의 지천을 살아있는 생태 하천으로 유지하면서 녹지축을 만들겠다.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스쿨파크라는 개념도 등장하네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가 서로 연계되고 공원, 텃밭, 생태학습장 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을 스쿨파크라는 이름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시를 설계한 해안 건축이 이 도시를 설계했지 모든 아파트를 다 짓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시범 단지 예. 1,500세대를 해안건축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까지 직접 한대요. 본인들의 설계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1,500세대를 다시 8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하나의 블록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가 되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함께 아이도 키우고 그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한번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 행주 산성이 있는 행주 마을. 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광 상품과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어떤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굉장히 큰 준비를 해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관광공사랑 문체부가 공동으로 이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무려 행주 마을이 1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5억 원을 내년에 배정받고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아마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에서 1등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그 공모사업의 이름이 열린관광지예요. 이 열린관광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이동이 불편하신 분, 즉 장애인이나 어린 꼬마애들 또는 노인들도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자, 그런 취지로 공모가 됐고 거기에 이제 1등이 됐는데, 그래서 전기차가 도입된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어떤 변화가 될 것 같고, 아마 시기는 내년 4, 5월쯤부터 이 행주 산성 행주 마을을 방문하시면은 전기차로 이동해서 관광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행주 마을의 관광 자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행주 산성입니다. 첫 번째로 행주 산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권율 장군, 또 행주 치마로 대표되는 거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또 행주 산성 역사 공원. 예, 이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거기에 한강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행주산성 역사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또 피크닉 장소 또는 이제 차박,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거점이고요. 두 군데를 가기 위해서 거기 김박물관이라고 또 요즘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간다. 전기차를 타고 거기서 모여서 갑니다. 핵심 거점은 세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주산성 역사공원 그 한강 수변공원이 피크닉 장소로는 요즘 아이템으로 아주 걸맞거든요. 네, 날씨만 풀리면 굉장히 좋죠. 네, 좋은데 음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게 따로 없고 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기 식당 주인들과 협의를 해서 도시락 메뉴를 개발하자. 그리고 그 개발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게끔 앱도 만들고 배달 운송 수단도 개선하겠다. 그런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예산 사업이라는 거는 그 예산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 행주산성의 이번에 열린관광지 사업이 좀 시에서도 뭔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고
또 주민들도 자생적인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정말 고양시의 멋진 관광지로 행주산성 일대가 다시 한번 업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신문 유튜브 채널인 고양팟에서 이 뉴스체크 보너스 트랙을 비롯해서 요새 이제 별도의 영상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핫한 영상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개통 첫날 둘이 달려봤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내일 이용우 국회의원이랑 홍정민 국회의원, 일산의 두 국회의원을 만나러 갑니다. 동시에. 여의도로 공동 인터뷰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양신문 초대석은 아까 제가 전해드렸던 창릉신도시 해양건축 김태만 대표, 그리고 또 환경부 장관상 수상한 한기식 자전거 21 사무국장, 신간 2년이라는 책을 펴낸 고상만 인권운동가를 차례로 만나볼 계획입니다. 저희 뉴스체크가 고품격 맛집을 꿈꿨는데 약간 메뉴가 이렇게 김밥 천국처럼 자꾸 늘어나는 하지만 뭐 어떻게든 열심히 해봐야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